그래서 제 씨앗이 뭐냐면 사실 거기는 존재는 느끼는데 인식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존재를 느낀다라고 할 수 없어요. 존재가 뭔가가 뭐라 할 수 없어요. 뭔가가 확실하고 분명히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사람은 특별한 거죠. 이런 거. 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다 타고났는데, 그죠? 타고났는데, 재능으로 그 타고난 거를 변환해서 알아채서 삶을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살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씨앗이라고 한 건 불가능성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겠다고 한 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든 거죠. 쉽지 않아요. 근데 직접 해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면 어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것, 저도 저 포함해서요. 다 망상구조라는 거예요. 망상구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말하냐고요.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왜 말을 하냐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저는 그 수많은 망상 구조들 중에서 내 거다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거다 싶은 건 뭐 허구일 거고 거짓일 거고 상상의 질서일 거고 망상 구조적이겠지만 그것도 결국 그 중에 하나니까요. 하지만 그 하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뭔가 존재가 확실시 된다고요. 그 내가 느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존재가 확실시 된다고요. 그게 그 망상 구조 때문인지 아니면 아마도 그 망상 구조 때문인 건 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그게 발생되는지는 모르는데 이거다 싶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는 이제 망상 구조밖에 없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아주 존재에 가까운, 제일 가까운 소중한 망상 구조들은 소수라고요. 그 소중한 소수의 망상 구조들이 문명으로 채택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망상 구조 중에서 제법 괜찮은 망상 구조를 뽑아내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망상 구조랑 안 괜찮은 망상 구조가 있다면 괜찮은 것이 정답이고 안 괜찮은 것이 오답인 게 아니라 존재에 좀 더
가깝고 뭐냐의 차이인 거예요. 어차피 망상구조인 건 똑같으니까. 근데 그러면 좀 존재에 가까운 망상구조들은 어떻게 알아보는데? 라고 하면 해봐야 안다고요. 자기 자신은 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를 바라보면 존재로부터 안 가까운 망상 구조들도 보일 거고, 존재로부터 가까운 망상 구조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 또한 보일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걸 만들어 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 씨앗이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 과정이 저도 인어공주 같거든요. 그 인어공주가 바닷속에서 뭔가 자기가 태어나고 알고 있는 것 너머를 동경했잖아요. 바다 위에 육지의 세상을 동경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 이건 어떤 수를 써야 되죠. 마녀를 만나야 되죠. 그리고 대가도 지불했을 거예요. 음. 이게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지로 올라가요. 자, 여기서 비유를 보세요. 내가 원래 인식하던 게 아니라 인식 불가능한 영역으로, 그러니까 바닷속에 사는 인어공주는 나아간 거예요. 존재를 향해서. 그래서 그 인식 불가능한 영역으로 올라갔더니 이제 왕자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왕자랑 결국 결혼하지를 못하잖아요.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자도 결국 망상구조라고요. 정답이 아니라고요. 근데 제일 가까운 정답이었던 거죠. 그 정답을 위해서 원작에서 어떻게 돼요? 인어공주가 그 정답을 못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자랑 결혼을 못했으면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다고요. 마녀랑,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했던 조건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랑 결혼하지 못하면 인어공주는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인어공주를 소중히 여기는 언니들이 단검으로 왕자를 찔러 죽이면 인어공주가 물거품으로 사라지지 않고 다시 원래 자기가 살던 가능한 세계인 바닷속으로 돌아와서 인어공주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인어공주가 어떤 선택을 해요? 결국 정답이 아니라 오답은 아니지만 정답이라도 허구인 걸 알았잖아요. 왕자한테 선택을 못 받았지만 그거를 끝까지 믿고 산다고요. 음. 그래서 왕자를 단검으로 찌르지 않고 그 가시덩굴 위에서 맨발로 그 쓰라린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아주 뭔가 승화된 기쁨 같은 것을 느끼면서 인어공주가 춤을 추죠. 춤을 춘다고요. 그러면서 물거품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망상 구조들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존재에 가까운 망상 구조를 어떻게 구별해내냐, 이런 식인 거예요. 왕자를 대하듯이요. 그리고
인어공주가 아닌 물거품이 되는 듯한 경험을 한다고요. 내가 나를 초월하는 거죠. 어떤 그런 감각. 내가 인어공주가 아니라 물거품이 된다고요. 이건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보면 그 물거품이, 제가 느끼는 물거품이 여러분이 느끼는 물거품이랑 다를 건데 저는 추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건 아닌데 해봤자 어떤, 그러니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하지 않고 내가 저 존재의, 이세리 존재에 가까운 망상 구조를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요. 저도 이전에 망상 구조 중에서 채택하지 못해서, 그런 경험을 못해서 수많은 망상 구조들 속에서는 이 물거품이 미친 거 아니야? 물거품이 돼서 사라지는데 왜 해? 이런 생각이었다고요. 그래서 추측할 수 있다고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때 물거품은 사라짐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봤던 그 물거품은, 제가 물거품이 되어본 적이 없을 때 바라본 물거품은 사라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겠는 물거품은 자유예요. 자유. 약간 그런 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남기고 싶습니다. 진짜 한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자살도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엄청난 쾌락이 있습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알면 저는 지금 인류 중에서 제일 귀중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비슷한 글이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라캉 이론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라캉이 1901년에서 1980년대까지 살았고 1960년도에 이제 거의 이론을 완성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50년 정도거든요. 50년. 이건 나중에 양자역학만큼 인정받는 이론이 되고, 라캉의 이론은 거의 코페르니쿠스적 발견이라고까지 전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이 작은 구독자 채널에 조회수도 정말 클릭해 주시는 분은 진짜 여러분의 운명이 이끈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런 뭔가를 느꼈으면 라캉 이론을 꼭 공부하시기를 바래요.